하는 것이 제1단계입니다. 2단계는 이러한 여세를 몰아서 이 대선전쟁에서 친중 종북 정권을 창출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2단계입니다. 3단계는 이러한 친중 종북 정권으로 하여금 연방제 기반을 구축하는 단계입니다. 바로 문재인 정권이 이러한 절차와 단계에 거쳐서 3단계까지 열심히 진척을 시키다가 정권이 바뀌는 바람에 지금 유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친중 종북 정권이 다시 들어선다면 바로 3단계, 4단계, 5단계로 넘어갈 겁니다. 그럼 4단계가 뭐냐? 과도기적인 낮은 단계의 연방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고려연방제라고 하는 적화 통일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대한민국은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 이 반국가 세력의 정권 종목 7단계 전술이 있습니다. 얘들이 주먹구구 시기로 그냥 아무런 대책 없이 전략 없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7단계 전략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단계가 뭐냐? 지금 문재인 정권 시대나 박근혜 정권 때나 지금 때나 잘 들어보십시오. 맞는지. 첫째, 여론과 언론 매체를 장악해가지고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을 추락을 시킵니다. 출범한 지 석 달도 안 돼서 지지율이 30%대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20%, 10%대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다시 올라오다가 탄핵 정국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 정권에 대한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폭로전, 모략전으로 낙인을 찍고 나쁜 여론을 확산시켜서 국민들로 하여금 반정부 의식을 쇠뇌시키는 겁니다. 그게 2단계입니다. 3단계는 인노총 같은 반국가 세력이 주동이 되는 촛불 집회, 구호 행진, 연대 파업을 연중 자행하고 대형 사건을 유발하거나 악용을 해가지고 괴담과 학색 선전 선동, 그리고 대통령과 정권을 흔들어 제끼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단계, 6단계는 이렇게 해서 민심을 갈라치고 분노를 국제화시켜가지고 대규모 민중 총궐기, 옛날에는 이 광화문이 촛불 광풍의 광장이었습니다. 결정적인 시기를 조성해서 친밀 정권과 대통령을 파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6단계입니다. 우리는 그 6단계까지 이미 치러져서 당했습니다. 그럼 나머지 7단계가 뭐냐? 문재인 같은 지금 또 그 후계자가 또 있습니다. 그런 친중 종북 정권을 대선 전쟁을 통해서 창출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대선 전쟁은 법과 절차에서 하는 게 아니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파를 청산하고 공포정치, 장기 독재 체제를 구축해서 친중 종북 정책 노선으로 연방제 적화 통일 기반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우리가 6단계, 7단계를 거쳐서 진행 중에 있는 것입니다. 위기입니까?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이룩하기 위한 그 배경이 뭐냐? 북한의 대남 적화혁명 10대 과업이 있습니다. 이거 김정은의 지령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 강화문 세력, 정통 애국 세력, 그리고 기독교 세력, 이것을 무력화하고 해체시키는 것이 공산당의 제1과제입니다. 두 번째, 대기업을 국유하고 중산층을 파괴하고 여러분 같은 중산층을 전부 파괴해서 가난한 국가를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회주의 기반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노총, 주민자치조직, 부정선거 체제를 강화해가지고 이번 같은 대선, 지난 같은 총선 이런 데서 부정선거로 압승을 해가지고 영구 집권 체제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과도기적인 연방제 실현을 통해서 혁화 통일의 전제 조건인 종전선언, 유엔사회체 평화협정, 미군 철수, 한미동맹, 국방법 폐지, 전 국민 주체 사상화, 남도당의 합법화 이런 것을 문재인 정권에서 아주 열심히 하다가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 그렇게 해서 적화 통일이 완성되면은 김정은의 1인 독재 체제 하에서 프로레타리아 독재 체제가 구축돼 가지고 이 나라와 국민은 빈곤의 평등, 노예의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거 용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끝으로 국민 여러분, 지금 혼탁한 가운데 대선 전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 본 선거가 실시되는데 우리가 범죄자, 인격장애자 그런 세력의 지배와 독재 체제를 또 중공에 종속되어 굴종하며 살아갈 나라를 원하십니까? 자녀들에게 북한식 빈곤과 감시와 노예의 멍해를 돌려주시겠습니까? 여러분과 가족과 이웃의 한 표가 바로 대한민국을 살립니다. 국민의 자유, 인권, 소유권을 지킵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미래를 지킵니다. 우리 다 함께 외치겠습니다. 대선 전쟁 뭉치자! 뭉치자! 싸우자! 싸우자! 반드시 이기자! 이기자! 열공! 열공! 네, 감사합니다. 큰 박수 함성 해주십시오. 여러분, 방금 우리 이치훈 회장이 얘기했듯이 지금 대선 투표가 투표로 보입니까? 여러분, 투표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박근혜, 윤석열 탄핵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이것은 하이브리드 전쟁이고 중국말로는 초안전입니다. 그 전쟁 중에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마구잡이로 부정선거를 하면서도 설마 4.19나 5.16 같은 게 일어나겠나. 얼마 전에 계엄령도 우리가 갈아치고 대통령도 쫓아냈는데 겁날 게 뭐 있어 하면서 저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것을 그냥 두고 볼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세워총 우양옷 앞으로 가! 자, 이번에는 전국안보 시민단체 청년합 공동대표이시고 육사구국동대 기회대표이시며 전국방대 교수이신 김충일 교수님을 이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애동지 여러분! 존경합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하지 말아야 될 것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네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함부로 찢어서는 안 됩니다. 함부로 쑤셔도 안 됩니다. 함부로 찢어도 안 됩니다. 함부로 긁어도 안 됩니다. 동지 여러분, 대통령께서 취임할 때 헌법 제69조에 의해 선서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헌법을 준수하고, 두 번째 국가의 안위를 보위하며, 세 번째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노력하며, 네 번째 국민의 자유와 복리를 위해서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하는 자리입니다. 이 말을 다시 요약하면 내가 대통령이 되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겠다는 약속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두 손 들고 만세!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안보의식을 가진 사람이 대통령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최근에 연설에서 주한미군을 천명군이다 이렇게 발언한 자가 자격이 있는 자입니까? 내가 대통령이 되면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서 노력하겠다 이런 자가 자격이 되는 것입니까? 주한미군은 과거도 그렇지만 현재 미래 우리가 살아갈 때 중요한 파트너가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와 같은 안보관을 가진 자가 대통령 자격이 되고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면 두 손 들고 만세! 만세! 후보와 다 같이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 우리는 이겼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큰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자, 이쯤에서 우리 함성 한번 지릅시다. 함성 한번 시작! 야, 정말 대단하다. 역시 대한민국 주인은 주인이다. 그만. 자, 이번에는 안보단체 청년위원장인 보수감성TV 이선진 대표를 이 자리에 불러내겠습니다. 큰 박수로 청년의 목소리를 들어봅시다. 안녕하십니까, 보수감성입니다. 여러분 사전투표 잘 보셨습니까? 우리가 그토록 부정선거에 관련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을 일부 단체들은 음모론이다 정신병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꼴을 보고도 그들이 그렇게 주장한다면 그들이야말로 진정한 음모론자이들이다. 정신병자 아닙니까? 아니 투표 용지를 들고 밥을 처먹으러 가질 않나? 사전 투표 봉투를 열었더니 이미 기표가 투표 용지가 나오질 않나? 예이! 남편 신분증을 들고 가서 부인이 대신 두 번이나 투표를 하질 않나? 이런 꼴을 보고도 저희가 합리적인 의혹을 제기하면 그 의혹의 제기에서 어떻게든 제대로 된 해명을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미흡했으니 사과하고 그런데도 저희의 의혹은 음모론이라고 또 정신병이라고 특정 언론사들이 앞장서서 폄훼하고 있습니다. 뭔가 감추는 게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은 이를 통해 어떻게든 진실을 밝히고자 했던 게 아니었겠습니까? 맞습니다! 지금은 전쟁 중입니다. 특정 세력과 특정 국가들이 저희의 선거에 개입한 게 아니라는 의문심은 그냥 이 버스를 지나가고 있는 분들도 차를 타고 가시는 여러분들도 꼭 들어보셔야만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주장은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맞습니다! 그 의심을 통해서 저희는 지금껏 싸우고 있습니다. 난세의 영웅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진짜 영웅은 전 이 날씨 속에도 이 더운 날씨 속에도 권한을 지켜주신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저희는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잘못됐다라고 주장했던 그 시절부터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 난세 속에도 여러분들은 자리를 지키시고 함께 목소리 내주시고 계십니다. 함께 외쳐봅시다. Stop the state! Stop the state! Stop the state! 우리 이선진 군의 연설 들어보셨죠? 예, 청년들이 아주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함성 한번 질러주세요. 네, 이번에는 KBS 개그맨 여러분, 이번에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다가 해군 장병 4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훈련을 받다 돌아가셨습니다. 다시 한번 4분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정수입니다. 속보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이 사랑하고 사랑하는 트로트의 황제 나훈아 씨가 돌아가셨습니다. 누구의 잘못입니까? 여의도 300명의 잘못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말입니다. 요즘 젓가락 갖고 장식을 먹을 때 짚거나 입에 누울 때 사용하는 것이 젓가락입니다. 그런데 젓가락으로 요도 구멍을 쑤시고 싶다 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가문의 선지자, 여러분의 선구자, 사랑제일교회에서 코미디 프로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다시 윤석열 정부에 돌아와서 다시 부활을 시켰는데 행복한 나라를 하시려면 어떻게 해요? 6월 3일날 반드시 우리의 주권을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지냈던 유시민 작가도 아닙니다. 작가 이자가 뭐라 그랬죠? 예전에 했던 말이 다시 한번 생각이 납니다. 60세가 넘으면 사회생활을 하지 마라. 65세가 넘으면 방구석에 있어라. 야, 유시민, 너 59년생이야, 임마. 그러면 66세야. 너야말로 방구석에 처박혀 있어, 이 개자스가.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윤석열 대통령님 기운 내십시오. 우리는 당신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